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석진입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4천억 원을 증액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정책자금은 이번 새로운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활용되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이 자금이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4천억 원 중에서 3천억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나머지 1천억 또한 창업 지원 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 소상공인이 좀 힘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대학교 앞은 저렴한 음식점, 또 옷가게가 참 많이 들어서 있죠. 그런데요, 최근엔 대학교 앞에뿐만이 아니라 대학 주택가, 이 골목가에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틈새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네, 이채은입니다. 그 대학 주택가 주변에 말이죠, 새로운 골목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새의 이 상권이 형성되고 있나요? 네, 대학교 주변 주택가가 학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들어서면서 미니 상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문 상권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커피숍이 즐비했는데 반해 대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에는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곳이 많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창업자들의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장 하나가 또 열렸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채은 기자?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 후문 주변 휘경동 일대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이 일대 주택가는 3, 4년 전만 해도 세탁소, 슈퍼마켓, 분식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카페만 5곳이 있고 맥주집과 편의점, 미용실 등도 눈에 띕니다. 예. 새로 지은 원룸주택 1층에 입점한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슈퍼나 쌀집이었던 자리에 새로 가게를 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일대 점포 임대료는 10에서 15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인데요. 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정문 상권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아, 원룸 1층에 뭐 카페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네요. 또 다른 곳 있습니까? 네, 경희대와 한국외국어대 후문 주변 주택가도 인근에 카페와 미용실, 편의점 등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사이에 이 주택가에 새로운 카페 2~3곳이 새로 생겼는데요. 기껏해야 5m도 채 되지 않는 골목길인 천장산로가 주요 상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대학가는 원래 유명한 상권이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곳은 대학 주택가, 이 골목들입니다. 이런 지역이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하나의 상권 형성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최근 몇 년간 대학가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원룸주택이 대거 공급되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형성했는데요. 예. 이들의 구매력은 고스란히 주변 점포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중앙대학교 인근에는 사회과학관 건물 옆으로 열린 쪽문 근처에 15제곱미터 남짓한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월세가 40에서 50만 원에 불과하지만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에 좋다는 평가입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죠? 네, 전문가들은 대학교 주변 주택가에 형성되는 틈새 상권은 안정적인 매출이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요즘은 이런 흐름에 따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대학 주택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수익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가게 임대료, 유지비가 저렴하면 우리 대학생들도 또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 주택가 골목 상권, 이곳이 소상공인들에겐 수익을 주는 공간, 또 대학생들에겐 캠퍼스의 낭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올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평가를 해서 그 결과 사업성이 우수했던 협동조합 8곳을 선정해서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선정된 8곳 중에서 한 곳인 까레몽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네 빵집들이 모여서 힘을 합친 협동조합인데요. 이곳이 우수협동조합으로 뽑혔던 이유, 경쟁력 과연 무엇일까요? 까레몽 협동조합 김봉수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네. 예, 까레몽 협동조합. 이름이 독특합니다. 일단요, 네.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 동네 빵집들이 어렵게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까레몽 베이커리 동네 빵집들이 뭉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중앙공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천연 발효빵과 천연 발효 쿠키 등을 개발해서 생산 공급하고 각자 업소는 그 빵에 집중해서 자주 구움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인천 지역 빵집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제 이번에 우수 협동조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어필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선정이 되면 뭐 특별히 지원이 더 커지거나 많아집니까? 지원 내역도 궁금합니다. 예. 그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 그 저희 까레몽 그 베이커리 협동조합은 그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역할을 구체화했다고요? 네. 네. 즉 각자 업소는 그 빵에 치중해서 제품을 자주 구워서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공장은 제가 책임감을 갖고 신제품 개발과 자생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서 그 엘레나 가든 등 예식업체에 천연 발효빵과 천연 발효 쿠키 등을 납품하게 되어 자리를 잡게 된 것을 좋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좋은 오븐과 마케팅 기법,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받게 되어서 이 소상공인 이 동네 빵집이 각자 업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사장님, 이 까레몽 협동조합이요. 인천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앞서 말씀하실 때 대기업 빵집과 뭐 맞서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대기업 빵집과 대결에도 우리가 손색이 없다. 이건 우리만의 경쟁력이다. 이런 점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동네 빵집이 까레몽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동일 브랜드로 뭉치다 보니 예. 운영 방법과 패키지 등이 통일되어서 고객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도 그 생기게 되었고 그 모든 빵은 그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는 원칙을 지키고 그 남는 빵은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빵 맛도 있고 착한 빵집의 이미지가 생겨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도 까레몽 협동조합의 빵도 드시지만 뭐 근처에 대기업 빵집이나 프랜차이즈에 가서도 뭐 경쟁사니까요. 이렇게 뭐 빵도 드셔보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보면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자신감 갖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 저희 빵은 그 생선으로 이야기하면 네. 생태입니다. 생태다. 네, 예. 생태. 예. 냉동 생지를 받아서 굽는 것은 동태이고요. 예. 직접 그 생선을 만들고 그 조리하는 것은 생태입니다. 네. 그래서 즉석빵집은 직접 반죽도 하고 굽고 하기 때문에 그 빵 맛이 그 일반적인 그 프랜차이즈와는 그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네. 또 이게 생태니까 가격이 더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저도 좀 가서 이 생태 같은 새로운 빵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사장님 이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아까 푸드뱅크 얘기도 하셨는데 이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빵도 기부하시고 좀 다양한 일들 그동안 쭉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들 해오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빵은
그 나눔의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빵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나눔의 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빵 만들기를 40년을 하다 보니까 그 봉사가 몸에 밴 것 같고, 예.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빵 만들기를 보여주고 교육하는 것이 그 즐거움으로 좀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네, 교육하시다 보면은 청소년들도 빵 만드는데 관심 많죠? 예, 아주 많습니다. 예, 참 보람되고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제 까레몽 협동조합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고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 제가 이거 까레몽 협동조합으로 이 공동 브랜드 이미지로 이제 뭉쳐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빵 만드는 사람들이 빵을 만들면서 보람과 긍지를 갖는 세상을 만드는데 좀 앞장서고 싶습니다. 예. 천연 발효 쿠키라든가 천연 발효 쌀빵 등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서 이 좋은 먹거리로 고객이 행복하고 즐겁게 빵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 예. 그 쌀케이크 화환 분해기 운동을 전개해서 화환을 받을 때 쌀케이크도 선물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쌀과 그 케이크 소비를 늘려서 제빵업자와 농민들이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까레몽 협동조합 그 우리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빵을 잘 만들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제 이 방송 보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동네 빵집 협동조합 만들려는 이제 사장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문의하면은요, 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그 노하우, 그 과정들을 네. 소개하고 공유하는데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지역 까레몽 협동조합 김봉수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데 내일은 좀 더 나으리라는 바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있겠죠?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네,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이 특허 분정에 대한 기사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높아졌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상공인 네트워크 시간에는 충남 지식재산센터 권혁희 센터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이 지적 재산권,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혁희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센터장님 계신 곳이 충남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충남 지식재산센터는 2000년 개소된 지식재산권 지원기관으로
특허청, 충청남도, 세종시,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충남 세종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예.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및 등록,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지식재산권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지적재산권이랑은 같은 말인가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예. 지식재산권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소상공인들에겐 또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식재산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창조한 지식, 정보, 기술, 예. 사상이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등 무형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우리 예. 기관은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리고 전통산업과 발명지원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네. 자신만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좀 취약한 분야가 있을까요? 이런 지식재산권 중에서도요? 예.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특히 특허권 취득과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미 오래전에 소멸한 권리를 가지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꾸며 경고장을 보내거나 전화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협박을 받는 거네요. 예. 예. 또 이와 반대로 타인이 이미 확보한 권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사업 후에 권리자로부터 고발당해 합의금, 피해보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사업 초기 지식재산권 확보를 소홀히 했다가 모방품이나 유사상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조기에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게 이제 일종의 법률입니다. 또 법적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궁금할 때 좀 도와주거나 뭐 조언해주거나 상담해주거나 이런 곳들 없을까요? 예. 사업에 바쁘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복잡한 관련 법규를 모두 기억하고 대처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영업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 전국에 30개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 및 컨설팅과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아울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나 또는 특허청에 문의하시면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지식센터라는 거는 전국에 다 골고루 퍼져 있습니까? 분포가 돼 있나요? 예, 광역 행정구역당 한 개씩 15개소가 있고 예. 광역 지식재산센터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 위해서 뭐 몇 가지 조언,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런 말씀 있으시면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앞으로 저희 충남 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보호를 위해 특허청, 충청남도, 세종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설명회를 통하여 필요하신 기초 지식을 취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된다.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지식센터 권혁희 센터장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도매시장 물가정보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한국물가정보조사부 김태형 팀장과 함께 건축자재와 또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자재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게 여름철이어서 뭐 건설시장 네네. 비수기이긴 한데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떨어졌나요? 한번 볼까요? 네, 건축자재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전통적인 계절 그렇죠.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 달 들어 특히 눈에 띄는 주요 자재는 이형철근과 시멘트 그리고 원목 자재가 있었습니다. 예. 철근 자재는 지난달 연이은 악재로 시중 유통 가격이 5% 이상 하락했는데요. 네. 고장력 하이바 10mm 기준가가 톤당 67만 원 정도로 이는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시세를 기록한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대리점 할인폭 축소라든가 제강사의 전기로 설비 대보수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건설사와의 협상 난항으로 유통업계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시멘트 자재 같은 경우는 6월에 확정된 단가가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건설사의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인상안이 재검토 합의되면서 상승폭을 줄이게 됐고요. 예.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40kg 한 포 기준 가격이 4,500원까지 회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로써 레미콘과 벽돌 등 관련 자재 가격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밖에 H빔 자재는 수입제 대응에 따른 저가 경쟁과 오퍼가 약세로 사실상 제대로 된 유통 가격 형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원목 자재의 경우는 뉴질랜드산 원목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킬로그램당 40원가량 재차 인하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자재 가격이 비수기를 맞아서 약세 기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월 되면은 또 가격 반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가 아무래도 9월 초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절 이후나 돼야지 조금씩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엔 가공식품 쪽 한번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휴가철에는 원래 올라야 정상인데 최근 이 태풍 효과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분위기와 장마철 일기불순으로 예년보다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품목별 유통 시세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 장류의 경우 재래식 생당장이 12kg 한 박스에 34,800원, 같은 용량의 태양초 고추장이 63,000원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보합세네요. 네네. 진간장과 국간장 약 12리터 한 박스는 각각 31,000원과 4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밀가루의 경우는 중력분이 10kg 한 박스에 12,000원 정도에 거래됐고요. 여름철 수요가 많은 통절이므로 골뱅이가 235g 24개들이 한 박스가 92,000원. 네. 꽁치는 400g 24개들이 한 박스가 4만 원. 같은 용량의 황도복숭아 통조림이 32,400원 등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 밖에 설탕과 소금, 라면류 등의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고요. 국제 주요 곡물 시세 역시 지난달에 이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당분간은 큰 시세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물가정보조사부 김태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